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최근에 기분 좋은 매수세를 이어오던 외인이 오늘은 업종별로 조금 선별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 전반으로는 매도 우위 성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또 매도세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한 종목과 섹터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기관도 외인도 강하게 집중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였고요. 오늘 BHI도 양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제도 수급 강자로 베스트 30에 등장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현대차 역시 오늘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서 제일일렉트릭, 재룡산업, 산일전기까지 모두 강했죠. 또한 인프라테마의 전진건설로봇, LA 산불 관련해서 파라텍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를 통해 시장 잠시 리뷰해봤는데 이 중에서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전진건설로봇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급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혼조세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개별적인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테마가 바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건설기계 테마 한번 주목을 해보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기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외에도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이슈,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건설 경기, 그리고 플랜트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규모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원자재, 그리고 유가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기에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 섹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전후, 복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자재들의 가격대,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흐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중장기적인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신규 황산 프로젝트 같은 기존의 이슈가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설주 중에서도 재건 쪽으로 이슈가 있었던 회사, 오늘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개별적 이슈가 있고 계속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런 중장비 관련된 회사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이슈, 그 중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전진건설로봇 만나봤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우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상승 재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장 환경도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현대차 준비해 왔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전진건설 로봇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한두 달 동안 전진건설 로봇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외치셨죠? 네, 작가님이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전진건설 로봇 얘기를 못 할까 했는데 앞에서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일단 이제 현대차를 가져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근 시장 트렌드 자체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돈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자동차를 투자를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 섹터라고 본다면 역시 저는 조선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이전에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그다음 조선주. 그다음 흐름에서 지금 뭐 몇 가지 섹터 쪽으로 돈이 흐름이 이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 자동차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제약바이오도 저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뭐몇 차례 좀 움직임이 있기도 했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인프라 쪽도 뭐 전진건설로봇 빼고는 아직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딱히 없거든요. SY스틸텍이나 몇 개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프라나 자동차를 강조해왔던 것이고 또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그 단계상 3단계 이제 마지막 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은 사실 슈퍼사이클이 이미 19년, 20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제 사이클 산업 구조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갈 때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수급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미래모빌리티 파트너십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엔비디아가 뭐 제약바이오까지도 손을 뻗친다 얘기 나오더니 뭐 로봇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현대차까지도 같이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와의 이제 협력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까지 이제 파생이 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번에 그리고 현대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 전기차 5종이 이번에 그 IRA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말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전기차 5개 기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순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매수세로 봤을 때는 이제 기아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또 상징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뭐 기아도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3거래일 전부터 정말 외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솔직히 시가총액은 기아가 조금 더 낮은데 외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땐 최근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현대차는 이제 오늘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인 수급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대차, 기아 거의 뭐 짝꿍처럼 움직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될 만한 거는 지금 제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미국발 불경기 쇼크가 한번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증시가 좀 꺾이고 있어요. 잠깐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점으로 해서 다우가 꺾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S&P 500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부터 고점 찍고 다시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어요. 점점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재돌파 나오면서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연말 특수가 이제 1월부터는 소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사실상 이제 미국 경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 퇴직연금 소득이 좀 평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우리가 또 아무리 미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지만 한 차례 정도는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한번 불경기발 쇼크를 좀 예상해 본다면 물론 저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역시도 현대차 그룹도 한 번 정도 조정을 줬다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큰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 우상향 추세로 쭉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셔도 좋을 만한 시기상 타점이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오늘 양 매수가 유입됐는데 기아하고도 비교를 해주셨고요. 긴 호흡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응 전략 만나보기 앞서서 조금 전에 나온 미국 고용 지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실업률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12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4.2%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지표가 나온 건데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 4.1%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농업 고용 지표 확인해 봐야겠죠.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에서 15만여 개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비농업 고용 지수 25만 6천 명이 증가하면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오늘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저희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베스트 30로 돌아와서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송가람 대표님의 전진 건설 로봇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 흐름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번 강세가 나왔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섹터 주목해보자. 전진 건설 로봇 한마디였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현대차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원한 불경기는 없다. 호경기를 기대한다면 현대차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경기 기대감 속에 현대차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오스테오닉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최근 좋은 이슈가 있죠. 바로 미국 진출 본격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승인을 받으면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기 업체들 봤을 때 어느 쪽을 우리가 가져가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로 제약 바이오 쪽을 많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이슈, 해외에 대한 수출 이슈라든지 허가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료기기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신약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세계 시장 규모, 우리가 신약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세계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신약 부분이 물론 더 많습니다. 8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기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규모, 700조 원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수출 규모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각각의 독자적인 시장 그리고 기술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 신약과 비교했을 때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점 분명히 존재하겠죠. 매출 시현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국가별 규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은 우리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신약보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미국에 대한 이슈라든지 다양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빠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단기 흐름,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기기 부분, 특히 이런 치아 임플란트 부분에 있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익 구조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산업 자체, 특히 임플란트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연평균 5% 이상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품종, 여기서 소량 생산하더라도 고부가 갇히면서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다는 점. 제약, 바이오, 신약 시장 대비했을 때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이런 단기 이슈가 나온 이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 흐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섹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오스테오닉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양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 강자로 등장을 했는데 외국인이 좀 꾸준히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12월 초부터 참 어려운 시장에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전주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그 계엄령 사태 이후에 이 정책발 수혜를 받는다고 기대가 됐었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미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동맹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뭐 조선 협력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 동맹도 견고하게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산업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간다면 뭐 방산이라든지 식품, 뭐 뷰티 시장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악재로 평가받고 있었던 게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뭐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말은 많았는데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확정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 이 리스크는 거의 뭐 해소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테라파워의 SMR 주기기를 이제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AI를 모멘텀으로 한 데이터 센터 그걸 이제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가 핵심인데 거기에 있어서 과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금 가장 이제 대안으로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SMR이죠.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원전 기업들하고 같이 계약을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매출 마진율도 계속 증가세에 있고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또 여론을 봐서는 분위기가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과연 이제 어느 방향성으로 가닥이 잡힐지 좀 주목해 보시고 어찌 되던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세계적인 흐름상에서 탈원전이 이게 좀 아직 이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라 아마 이제 한국은 계속해서 이제 원전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고 두산에너빌리티 아직 매물대 돌파는 나오지 못했는데 충분히 22,500원에서 25,000원 매물대 뚫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였고요. 이 원전주와 관련된 전망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22,500원에서 25,000원 매물대 돌파 여부 체크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의 두산에너빌리티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 원전주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오스테오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기기 중에서도 매출 굉장히 높은 섹터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송 대표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마지막 종목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소리가 나고 있는 부분 바로 백고동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조선주가 오르고 있죠.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짧게 짚어드리자면 다양한 부분 중에서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수주 부분에 있어서 방산 및 MRO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주한 이런 탱커선 다양한 해양 부분에 대한 수주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지난 4분기 실적 이 부분에서 계속되는 이런 예상, 좋은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고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되는 수주 기대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조선에 대한 이슈 체크를 해본다면 특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선박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3년치 건조 물량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기대감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주가 HD현대그룹주나 이제 하나오션도 정말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아직 저는 이렇다 할 만한 슈팅까지는 안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조선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이제 해군 재건에 한국조선이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군이라고 하면은 하나그룹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혜는 받을 것 같고요. 이 초대형 에탄 운반선 세척 수주를 해서 7,400억 원 규모를 따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에너지 패권에서 LNG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북미발 FLNG 프로젝트 수주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출 마진율이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주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으나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 현재 이 자리죠. 여기를 이제 막 돌파해주고 있는 자리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상단을 두드리고 마침내 돌파해주는 매물대를 계속 이제 소화를 반복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삼고초렵 패턴이다. 3번 시도해서 뚫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대 돌파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고가 돌파 패턴에서는 추가적인 하나오션을 잇는 세 번째 조선주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조언 드리면서 아직 내가 투자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같이 수혜받는 오리엔탈 전공도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도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고초렵 패턴, 이 3번 두드려서 매물대 돌파가 나온 시점이고 아직 늦지 않은 조선주다. 하나오션을 잇는 슈팅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마지막 종목이 겹쳤는데 삼성중공업도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송가람 대표님의 삼성중공업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시에 올리는 백고동 소리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고동 소리 삼성중공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삼성중공업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삼성중공업 지금 두 분 다 승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